아주 기초이론 3강 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천간에 이어서 12지지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12지지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한자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에도 전부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 10글자하고 지지 12글자 합해부터 22자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뭐 금방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자로 쓸 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수가 이제 오행상으로는 무슨 기운이냐, 수기운이냐, 토기운이냐 이런 것도 이 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수는 음의 기운이냐, 양의 기운이냐 여기 보면은 이제 양음 해가지고 쭉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되는 동물도 같이 12지지에는 이제 해당되는 동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쥐띠니, 소띠니 뭐 하는 거 여러분들 친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양과 오행과 한자로 쓰는 법과 동물은 어느 동물이 해당되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식으로 외울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그게 봄의 기운이다 그러면은 이제 인묘진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식으로 이제 외워두시는 것도 필요해요. 인묘진은 이제 봄의 기운이고 목의 기운이고 사오미는 화의 기운, 여름의 기운이고 신유수는 금의 기운, 가을의 기운이고 해자축은 수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절별로도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도 이제 같은 12개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생지, 왕지, 고지가 있어요. 계절마다. 그래서 봄이 일어나고 봄이 가장 왕해지고 봄이 이제 저물고 여름이 다시 일어나고 여름이 왕해지고 여름이 다시 저물고 이 토기운은 이제 고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이 이제 어떤 창고로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일어나는 기운, 생지는 뭐냐? 인, 그 다음에 여름은 사, 신, 해, 인사, 신해, 이게 이제 생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역마지살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실제 요 인신사회가 많은 사주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고 또 바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생지는 인신사회고 왕지, 왕한 기운, 자오, 묘유, 그러니까 묘, 그 다음에 여름의 왕한 기운은 오, 그 다음에 가을의 왕한 기운은 유, 겨울의 왕한 기운은 자. 그래서 자오, 묘, 유는 이제 왕지라고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기를 이제 뽐낸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화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자기를 피하라고, 좀 옛날에는 이게 도화살이라고 해서 안 좋게 봤지만 요즘은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 왕한 기운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이제 자기를 뽐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지는 어떤 기운인가? 그 다음에 이제 화개살, 이게 이제 고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술충미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수렴하는 기운입니다. 이제 이 한 계절이 이제 창고로 들어가는 데니까 이 화개살이 있는 사람은 어떤 걸 정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종교에 심취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봄의 고지는 진토, 그 다음에 여름의 고지는 미토, 그 다음에 가을의 기운은 술토, 그 다음에 겨울의 기운은 축토, 이렇게 해가지고 생지, 왕지, 고지로 또 한번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한번 외우시고 그 다음에 계절별로도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생지, 왕지, 고지로 해서 인신사에 자오, 묘유, 진술, 충미 이렇게 한번 또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지지의 원리라는 게 왜 12지지는 12지지냐, 뭐 13가지나 14가지가 되질 않고 이렇게 이제 의문을 품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12지지의 원리라고 그러면 이제 목성의 공전 주기를 지지에 적용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이제 1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목성은 이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 궤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약 한 12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태양력 쓰고 태양력법을 썼는데, 이제 그 동양에서는 그 목성력법을 썼기 때문에 목성 그 공전 주기를 적용을 해가지고 12지가 됐다. 이 정도만 이제 초보 때는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더 하시면은 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제는 어떤 걸로 기운이 되어 있느냐, 그거를 이제 아까 자축인묘 진서오미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외우셨으면은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낱개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자수는 이제 쥐띠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첫 번째 기운입니다. 그래서 자는 양의 기운이고 오행상으로는 수고, 방위는 정북, 절기는 동지, 해당월은 12월이고 자시는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수가 들어가는 그 절입 시기는 이게 대설이죠. 근데 이제 겨울이 이제 가장 깊은 그 해가 이제 동지이기 때문에 동지부터 이제 양이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가장 깊은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자수가 원래 깨끗한 물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한 성정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토는 음의 기운이고 오행상은 토 기운이고 절기는 수환이고 해당월은 1월입니다. 그래서 축시는 1시 30분부터 그 새벽 3시 30분까지를 그 축시라고 그래요. 아까 자시에서 11시 30분이면은 다음 11시 30분 이후부터는 다음 날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1시 35분, 11시 40분에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 날 태어난 걸로 그 날짜를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 자수는 11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날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날 태어난 걸로 그 사주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축토로 돌아오면은 이 축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외고집이고 우직하고 좀 뚝심 있고 성실 근면하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목은 범띠인데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오행상 목이고 기운은 목기운인데 이제 절기는 입춘에 해당되고 해당월은 2월입니다. 그 다음에 인시는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고요. 그 인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서기를 잘하고 지기를 싫어하고 다소 잘난 체 하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목은 토끼띠인데요. 묘는 음의 기운이고 오행상은 목기운이며 절기로서는 경칩, 해당월은 3월입니다. 묘시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해서 하루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묘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고 현실과 타협을 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토는 용띠죠. 진은 양의 기운이면서 오행상 토기운이고 이제 봄이 이제 창고로 들어가는 시기죠. 그 다음에 절기는 청명이고 해당월은 4월입니다. 진시는 7시 30분부터 아침 9시 30분까지 아침밥 먹을 때 태어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진시에 태어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취적 기상이 있고 높은 이상과 진중하고 듬직한 면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화는 뱀띠죠. 사는 음의 기운이고 오행상 화기운이며 절기는 입하, 해당월은 5월입니다. 사시는 아침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의식하며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화는 말띠죠. 그래서 오화는 양의 기운이 가장 셀 때인데 하루 중에. 그 다음에 이제 계절로도 이제 여름에 이제 가장 셀 때가 이제 5월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운은 이제 화기운이고요. 절기는 망종이고 해당월은 6월입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태어난 사람이 오시에 태어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화가 있는 사람은 발산하고 표출하는 성격이 강하고 개방적이며 사교적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토는 양띠죠. 미는 이제 음의 기운이고 오행상 토기운이면서 절기는 소서입니다.
해당월은 7월이고요. 미신은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인내의 달인이고 희생정신이 강하며 천성은 작거나 건드리면 한번 폭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은 원성이 띠죠. 신은 이제 양의 기운이고 오행상 금, 그 다음에 절기로서는 입추입니다. 해당월은 8월이고요. 그 신신은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한참 일할 때죠. 그리고 이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성이 좀 밝고 가공되지 않는 원성의 또 순수함도 같이 겸비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융통성이 좀 결여된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금은 닭띠죠. 유는 이제 음의 기운이고 오행상으로는 금기운, 절기로서는 백로, 해당월은 9월입니다. 유신은 5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죠. 저녁 먹을 때쯤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본의 사고가 강하면서 깔끔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토는 개띠죠. 술은 이제 양의 기운이고 오행상 토기운, 절기로서는 한로에 해당되고요. 해당월은 10월입니다. 술씨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그때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는다고 해서 술씨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술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고독의 상징이고 사색적이고 어떤 집착이 강하고 고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와 철학 등에 관심이 좀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해수는 돼지띠고요. 해는 음의 기운이고 수기운이며 절기는 입동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월은 11월이고요. 해시는 9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죠. 그래서 해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심사숙고하고 유연성이 있으며 융통성이 있고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친화력도 있고 포용력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알으셔야 될 게 이제 지장간입니다. 지장간. 지지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지장간인데요. 그 지장간이라는 건 지지 속에 숨어 있는 하늘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간의 기운이 지지 속에 암장되어 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지가 하늘의 기운을 암장하고 있다가 계절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해당 기운이 발현되기도 하고 또 소멸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지장간을 초보 때 이제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이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야지 사주를 제대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대적으로 외워야 될 게 오행, 상생상극, 그 다음에 이제 천간, 지지, 그 다음에 이 지장간,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야 될 부분입니다. 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일례로 봄이 되면은 이제 목기운이 왕하죠. 그러면 이제 입춘부터 이제 목기운이 왕한 1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1월에 이제 지장간을 보면 무병갑이에요. 그러면은 목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봄이 되면 벌써 화기운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목기운이 강하면서 화기운이 생기고 그 다음에 금기운은 이제 지장간에서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절이 지나간 계절은 또 없어지고 당해월은 강해지고 다가올 계절에 이제 지장간에 나타난 부분이죠. 이래서 이제 계절의 어떤 변화에 어떤 선행성하고 그 다음에 정리되는 부분들이 지장간에 다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을 보면 여름의 시작은 이제 4월인데 그게 사화라는 뜻이죠. 사화의 지장간을 보면은 무경병이 되죠. 그래서 화기운이 왕한 건 당연하고 그때 벌써 금기운이 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수기운은 또 사라져요. 이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을에는 또 신월이죠. 신월. 그러면은 무임경인데 가을에는 당연히 이제 가을의 기운이 신금이 이제 왕해지니까 이제 무임경 경금이 왕해지는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기운이 같이 일어나는 거죠. 겨울의 기운도 벌써 가을의 시작일 때 수기운을 벌써 같이 들고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 있었던 목기운은 이제 비로소 또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겨울에는 또 수기운이 왕성해지고 지면서 또한 이제 목기운도 이제 발현되고요. 대신 이제 겨울에는 화기운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계절에는 각각의 계절을 대표하는 이제 오행의 기운이 또 있으나 한 가지 오행 기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생성되는 또 다른 기운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기운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운이 같이 혼재되면서 그 계절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장간을 외울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생지, 사왕지, 사고지 이렇게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지 외울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축인묘 진사오미뿐만 아니라 이렇게 왕지, 고지, 생지식으로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외우는 게 지장간 할 때도 편하고 계절을 할 때도 편하고 다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생지, 인신사해가 되는 거죠. 각 계절을 시작하는 이제 그 월이 되죠. 인월, 신월, 사월, 해월. 그러면은 인월의 그 지장간은 무병갑.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목기운이 가장 왕하고 화기운, 여름 기운도 이제 이때 벌써 생기기 시작하고 수기운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월은 가을이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가을의 경금, 가을의 기운이 가장 왕하고 그 겨울을 대비해서 겨울 기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때는 이제 화기운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는 그 여름의 기운인 화기운이 강해지고 가을을 대비해서 가을의 기운이 생기고 여기서는 목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가을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은 겨울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그 다가올 봄의 기운도 이때 벌써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화기운이 없어지는 거죠. 겨울 되면. 이런 식으로 계절이 그 해당 월의 계절이 강해지면서 다가올 계절의 기운도 벌써 싹트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생지는 인신사해.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 여기 이게 이제 여기 중기 공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난 월에 오는 이제 기운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화는 이제 중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가올 계절의 기운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기, 그 계절의 가장 그 왕한 기운, 그게 이제 그 본기라고 그러죠. 정기라고도 같이 그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월에는 무병갑, 신월에는 무임경, 사월에는 무경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사왕지는 4월에는 임계, 5월에는 병기정, 묘월에는 갑을. 이때는 이제 그 계절 기운밖에 없죠. 왕할 때는. 그래서 4월에는 같은 수기운밖에 없고 화가 왕할 때는 화기운밖에 없는데 이 5화에 한해서 기토가 하나 그 중기로 들어가는 거죠.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묘월은 봄의 기운이니까 갑을밖에 없고 가을의 기운은 이제 가을 기운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할 때는 왕한 기운밖에 없고 단 하나 여름에만 기토가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고지는 이제 수렴하는 기운이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기운들이 창고로 들어가는 기운이죠. 그래서 그 진월 이때 되면은 이제 왕한 목기운하고 겨울부터 왔던 수기운이 이제 창고로 들어가는 거죠. 이 무토로.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는 이제 왕한 여름에는 이제 이 가을에는 이 화기운이 이제 왕하고 금기운하고 요 부분이 이제 그 무토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왕한 금기운하고 이제 전월부터 왔던 요 화기운이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겨울에 이제 고지인 축토인데 그러면 겨울에 왕했던 수기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있던 금기운이 같이 요 고지로 들어가고요. 요 여름의 끝자락에 있는 이 미토는 이제 강한 그 여름이 들어가고 그 전부터 왔던 목기운도 같이 이제 창고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지는 그런 기운들을 이제 수렴해 가지고 가두어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이제 을계무, 신정무, 계신기, 정을기 해서 뒤에는 다 그 토기운이죠. 그래서 요 앞에 것만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무토기토만 하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 지장간은 다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지장간뿐만 아니라 요 이제 숫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사령일이에요. 그래서 자월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열흘간은 임수가 사령을 하고, 이게 이제 주된 기운이고, 나머지 20일은 이제 개수가 이제 주된 기운이다. 요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사령 일을 나타나는 건데, 이게 자오묘일은 10, 20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생지는 77, 16입니다. 똑같이 77, 16, 77, 16. 요건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지는 938, 938, 938. 그렇게 이제 요 사령일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달은 30일이지 않습니까? 30일 전에 이제 시작과 동시에 열흘간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임수가 사령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사주 보면 정확히 보려면 이 사령일까지 따져서 월지에 태어난 그 일 가지고 어느 일에 태어나서 그 기간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정기에 해당되는지까지 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요. 그냥 그 월지 기운 가지고 감정들을 대부분 합니다. 근데 이제 정확히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보시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초보 때는 일단 월지 기운으로 본다고 생각하시고, 요거는 그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해서 같이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 기간까지 적용을 해서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요 자월의 지장간은 임계, 그 다음에 10, 20, 축월의 지장간은 계신기, 9, 3, 18 이렇게 해가지고 요 표를 반드시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 지장간을 왜 외워야 되냐 하면은, 요 지금 사주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장간이 다 나와 있어요. 지장간 없는 사주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미월에 태어났지만 미월은 정월기지 않습니까? 요거를 주무기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운 중에서 천간에 투출한 기운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긴 이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소위 토국수에서 살을 7살, 그러니까 평간으로 태어났지만 자기가 태어나서 써먹는 기운은, 대표적인 기운은 이 병화하고 을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생목 하면 식신, 그 다음에 수국화하면 재,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다. 7살이면은 뭐 경찰에서 죽고 사는 쪽이나 뭐 의료나 이런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밖에 드러나는 기운은 내가 서비스나 아니면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쪽으로 종사하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요 지장간은 용신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반드시 지장간을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또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수의 뿌리가 여기 진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는 뿌리가 있고, 병화도 여기 정화에 요거 정을기에서 여기 미터에 있는 정화와 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도 뿌리가 있다. 사주에 뿌리가 없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만일에 병화가 뿌리가 없었다 그러면 말로만 재지 재가 크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뿌리를 이렇게 단단히 두고 있는 병화는 그 내용이 크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장간은 모든 사주에 항상 붙어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장간을 반드시 외우셔가지고 이거를 사주 감정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초보 때는 그 자세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더 깨달으실 수 있겠지만, 무조건 외울 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반드시 외우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외우셔가지고, 물론 그 만세력 보면 요새 인터넷 만세력 보면 이거 다 나오지만 이런 거는 자기가 다 머릿속에 있으면서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뭐 그 인터넷 만세력 보고 이게 이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감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기본 몇 자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외워봤자 그 정도는 외우셔가지고 사주감명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